건설주들의 반등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이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우 신정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건설주들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추가적인 랠리가 어디까지 가능할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건설주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토론해 볼 텐데요. 이혜진 기자와 김영일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건설주들 어떤 이유로 많이 올랐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어떤 배경이었나요? 네, 최근 건설주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중소형 건설주가 눈에 띄게 상승했었고 최근에는 실적을 발표한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견조하게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주가 최근 들어 주목을 받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건설주 중에서도 중소형 건설주의 상승은 역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출범 전부터 박근혜 정권이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새 정부의 당면 과제로 제시하면서 국내 주택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형 건설사의 경우 대형 건설사들과 달리 해외 수주가 힘들어 국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초부터 중소형주가 정책 관련 움직임에 대형주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중에서도 차입금이 과도한 편인 건설주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또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은행 등 주요 채권단이 건설사의 채무를 탕감하거나 지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이 건설주 상승에 한몫했습니다. 최근에는 실적을 발표하는 그 대형 건설주 중심으로 견조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지난해 건설 업황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함께 낮춰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실적이 나왔을 때 지금이 턴어라운드 시점이라는 그 인식이 붙을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워낙 눈높이가 낮아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대보다 좋게 나왔다는데 좀 반응을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건설업종 주가 추이를 보면서 저점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업종을 보면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연초에 고가가 2040 포인트 초반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고가를 찍고 1월 2일, 3일 가면서 이제 음봉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됐었는데 당시에는 이게 건설업종도 같이 조금 주춤했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소재 산업재가 또 조정을 받은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최근에 건설업종 차트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상당히 박스권을 형성했던 그 자리를 강하게 지금 뚫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또 오른 종목도 있고 상대적으로 견조한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더 갈 수 있는 잠깐 눌렀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차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업종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연초에 보면 뭐 계룡건설, 경남기업, 3호 이런 이제 국내 주택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들이 정부 정책 기대 심리하고 더불어서 상한가도 가고요. 상당히 뭐 강세를 보였던 그런 형태였는데 역시 이제 어닝 시즌에 오면 그쪽에는 어닝 시즌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 기대 심리지. 그래서 어닝 시즌에 왔는데 역시 그 최근에 발표된 기업들 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은 이제 유통업종에 들어가지만 사실은 이제 건설업종군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현대건설, 삼성물산은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형태가 나왔고 대림산업도 실질적으로 보면 예상치를 충족하는 그런 수준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삼성NG가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액 순이익은 약간 예상치보다 미비했습니다만 영업이익 한 10% 정도 좀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좀 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대를 그 우려감을 너무 크게 가졌던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지금 대형사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차트를 좀 보면 그 해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경남기업 같은 종목이 이제 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1월 초에 보면은 상한가도 찍으면서요. 이 종목만이 아니라 뭐 여러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였는데요.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이격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 그 주가가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상투 거래량을 아직 만들지 않고 쉬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기대 심리를 여전히 안고 있고 언제든지 대반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리고 꼭지는 안 나왔군요. 꼭지는 아직 안 나왔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형사 중에서는 현대건설이나 이런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지난주 금요일날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그대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제 3일 올랐다 쉬고 있는데 거래량을 보면 오늘 그냥 숨고르기죠. 쉽게 얘기해서 급등에 따른.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림산업 같은 경우 0002하나공 한번 보겠습니다. 대림산업 오늘도 뭐 강보합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3호라든지 고르개발이라든지 이런 이제 광급 사업이라든지 또 3호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주택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여천 NCC도 있고 이런 이제 복합화돼 있는데 그대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주가 형태들을 보면은 단기 좀 올랐다고 해서 뭐 고점을 찍는 그런 징후가 전혀 없이 주가가 안정 궤도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아직은 고점을 찍었다라고 할 수 없다.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지만 계속해서 양호한 움직임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 네. 아무래도 신정부에서도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정부 정책 모멘텀은 도대체 어느 정도나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네, 이게 제가 어제 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안전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요. 좀 죄송합니다. 대략적으로 좀 파악해 놓은 그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정부가 내놓은 정책 관련해서는 그 부동산과 가계 부채 해결 문제는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게 좀 복잡하고 해서 저희가 짧은 시간 한 1, 20분 동안에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개관만 하겠습니다. 일단 가계 부채 1,100조 원 중에 55%가 지금 주택담보대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부동산과 가계 부채 해결은 연관되어 있는 같은 정책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뭐 국민행복기금이니 해서 어떻게든 뭘 하겠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인데 이것은 또 일단 논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일단 공약을 제시한 것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부채 상황이 이제 위기 국면인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 관련한 주변 정책 모멘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책들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주거복지책 외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든지 뭐 양도세 중과 폐지, 또 취득세 감면, 또 DTI 폐지, 종부채 상환 비율 완화해진 폐지, 그리고 이제 재건축 용적률 확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정책 랠리를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나 이제 취득세 감면 연장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가깝게는 이제 오는 2월에 네. 취득세 다시 5% 감면 인장 1년 동안 연장하는 것 관련해서 국회 통과가 나온다 그러면 또 한 번 2월 달에 건설주는 좀 호재성 재료로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고요. 실제 이 취득세 감면 재료는 지난해 12월 달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취득세 감면 종료 앞두고 나서 거래가 지난 12월 달에 50%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또 2월 달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정부 쪽에서 이제 가계부채 해결 총력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선 가계부채 구조조정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그 한계 채무자에 대한 원리금 감면 확대를 새 정부가 이제 주요 대책으로 채택을 했고요. 또 이제 구조조정 대상을 신용대출에서 담보대출까지 확대를 함으로써 구조조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 이로 인해서 이제 향후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경매 매물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락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파기되고 있기 때문에 좀 네.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 구조조정이 예전처럼 어떤 그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채무자들의 실제적인 채무를 재조정해주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러니까 LTV라든지 총부채 상환 비율, 이 DTI를 가지고 어떻게든 상환을 좀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쪽들, 그리고 기존에 물려있는 하우스푸어라든지 이런 쪽들을 좀 더 이제 개선시키겠다는 점들로 봤을 때는 이런 정부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부채라든지 부동산과 맞물리면서 좀 긍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건설사들의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다라는 점일 텐데요.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실적 어느 정도로 나왔나요?
네, 대형 건설사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건설사는 그 업황에 대한 우려에 비해서는 대부분 개선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 대림산업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6% 증가한 3조 65억 원, 영업이익은 49.6% 늘어난 1,32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다소 하회하긴 했지만 그 주택 관련 충당금 752억 원이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괜찮은 실적이다. 이 같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증권과 삼성증권의 경우 이 대림산업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는 그 4분기 매출액이 그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4조 1,186억 원, 영업이익은 69.8% 증가한 2,36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역시 그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양호한 실적인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해외 수주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는 점과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성장이 힘을 더했다는 점이 실적 개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이 현대건설을 건설업종 내 최선 호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삼성물산의 경우 그 4분기에만 4조 5천억 원의 신규 수주를 내면서 건설 부문의 매출액 2조 8천억 원과 1,95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역시 기대 이상의 실적이다. 이러한 평가가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 실적이 상당히 양호했고요. 현대건설도 역시 시장의 기대치를 좀 충족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제는 올해 수주가 어떨까? 여기에 좀 초점이 모일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수주 모멘텀이 좀 지속될까요? 작년에 좀 나름 좀 고전을 좀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저기서 이제 증권사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해외 건설 협회에서 추정을 하건데 올해 2013년의 경우에는 연간 한 8에서 한 16% 정도 증가가 될 것이다 해서 전체 규모가 한 700에서 750억 불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최소한 뭐 15%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해외 건설 협회에서 이제 나온 자료들이 조금 더 좀 신뢰성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 이제 그것보다 이제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다 하더라도 최소한 뭐 지금 8에서 16%니까 10% 이상은 증가세를 좀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쿠웨이트의 연료와 연관된 그런 CFP 연료 그 185억 달러, 그 다음에 정제설비 145억 달러니까 이 쿠웨이트 쪽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을 좀 수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달성 가능성은 좀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라든지 리비아 이제 그 재건 사업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토목하는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 정도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건설 그 수준 모멘텀에 이제 그 6개 건설사 7개 현대엔지니어링까지 비상장이죠. 뭐 이렇게 해놨는데 주로 이제 이건 수주가 이제 돼봐야 알지만 이제 예상 지금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하고 입찰에 이제 참여했을 때 수주를 딸 확률이 높은 그런 것을 추이로 해가지고 잡아놓은 건데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증가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현대건설이 가장 안정적으로 좀 더 삼성엔지에 비해서는 수준 모멘텀이 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하고요. 네. 대림산업이 또 좀 호전을 보일 것이다. 대림산업이 과거에 보면 이제 쿠웨이트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이쪽에 수주가 좀 중동 쪽에 수주가 좀 많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삼성물산, 대우건설 순으로 해서 뭐 증가세를 보면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 2011년에는 잠깐 떨어지는가 싶더니 좀 가장 높게 많이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은 건설업종이 이제 저점 대비 좀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설위원님 어떻습니까? 네, 김열매 현대증권 연구원 자료에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지금 삼성물산이랑 가져왔는데요. 밴드 하단대에 대부분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삼성물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 주가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순익 전망 기준으로 봤을 때 2013년도 순익 전망 기준으로 봤을 때 PER 먼저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10.3배에 나오고요. 현대건설이 12.1배,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이 좀 높습니다. 19.7, 아무래도 좀 준 것 같아요. 할증을. 그리고 이제 GS가 한 11.2배 정도 나오고요. 대우건설이 13.8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림산업이 8배, 그리고 현대산업이 11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BR을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2.6배 정도로 높고요. 역시 이제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같이 PBR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가 1.4배 나오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0.9, 또 GS가 0.6 나오고 있고요. 대우가 1.0, 또 대림산업이 0.7배에서 거래되고요. 현대산업도 좀 낮습니다. 0.6배에서 거래됩니다. 전체로 보면 이제 PBR 봤을 때 뭐 물론 ROE를 따져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대림산업이 좀 저평가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업체 대비로도 보면 제가 표는 못 가지고 왔는데 이제 퍼 같은 경우에 글로벌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15배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주택도 하고 다 하는 쪽들을 완전히 비슷한 쪽이랑 비교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플랜트 쪽이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15배의 PER이고요. PBR도 보면 2.65배. 이게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은 이제 글로벌 업체들을 비교했을 때 뭐 싸다 비싸다 할 수 없는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사가 글로벌 업체 대비로는 조금은 좀 저평가된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대림산업이 좀 저평가 상태인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을 쉬는데 대림산업은 또 뒤늦게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자,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은 뭐 수익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새롭게 진입도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주시겠습니까? 저는 진입이 일단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추가적인 좀 금리 인하가 이르면 2월 중에 한번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네. 사실 이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우리가 업종별로 보면 이제 수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건설, 증권 뭐 이런 쪽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엔화 약세 현상이 여전히 엔화가 지금 조금 고점에서 있지만 견조하게 숨고르게 하면서요. 그대로 추세가 유지되고 있단 말이죠. 이러면서 이제 수출 기업들 타격을 받기 때문에 뭐 외환 보유고를 풀어가지고 환율을 방어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정책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부동산 정책을 기대를 해보는 부분이 있겠고요. 아까 또 해외 수준 모멘텀도 올해 좀 양호할 건데 지금 그 유가가 97달러까지 은근슬쩍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글로벌 경기 회복을 지금 반영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결국은 유가가 올라갔을 때 수혜를 받는 섹터는 육상 플랜트하고 해상 플랜트거든요. 그것이 이제 건설 조선이 되겠죠. 이런 쪽이 이제 주축을 꿰차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매수를 하는데 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현대건설 3일 올라가고, 2, 3일 좀 숨고르기 약간 미시하게 좀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자리를 좀 노리는 부분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물산이 좀 좋아 보입니다. 삼성물산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가지고, 삼성물산이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눌림목 자리 오면 좀 매수, 지금 눌림목도 안 주죠, 거의. 서서히 다시 매수에 좀 들어가는 그런 위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건설업종의 대형사 중에서 3개만 보면 된다고 보는데, 플러스 알파로 하면 대림산업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은 그래도 그룹사라든지, 그룹사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더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현대 전차 군단이 워낙에 잘 나갔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설비 투자도 있고 해서 그런 건데,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는 요 종목보다는 사실은 대림산업이, 그러니까 네. 정부 정책에 이제 귀추를 주목해가지고, 그것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이편한 세상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려개발 3호라는 자회사가 지금 영시원찮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서 파생이 되면 은행까지 올라가는 그런 연결고리를 생각하고 좀 매매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위치로 보면 한 삼성물산 정도가 여전히 뭐 매수를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대림산업, 현대건설은 잠시 쉬었다가 매수에 들어가는 네. 그런 형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탑픽으로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삼성물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제대로 된 기회를 줄지 그것도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주신다면은 매수가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을 해볼까요? 일단 삼성물산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64,200원인데 사실 어제 거래를 분출하고 이제 다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 64,000원 전후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수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더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가면 1차적으로 이제 저항에 들어가는 자리니까 네. 일단은 오늘부터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전략 주세요. 네, 일단 앞서 살펴봤듯이 이제 워낙에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요. 또 이제 그래서 매수 대응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이제 시장판을 깨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어떻게든 살리는 쪽으로 갈 것으로 믿고요.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 가지고 저평가된 저가 매수 전략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주는 작년에 이제 53억 달러 발주해 오셨던 쿠웨이트가 올해 이제 491억 달러로 한 90% 이상 한 10배 이상 정도로 급증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동 주도로 인해서 발주가 작년보다는 좀 강할 것 같고요. 따라서 국내 건설사 수주 모멘텀도 개선 여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남미가 최근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중남미 지역으로 시장 다변화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올해 정부에서 제시한 전반적으로 연간 수주 목표 700억에서 75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상위 6개 건설사 수주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각 사별로 한 작년 대비로 15% 이상 정도는 해외 수주 성장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발주 관련해서는 아까 쿠웨이트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 쪽 셰일가스 때문에 중국도 최근에 이제 셰일가스 드라이브 건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중동 모멘텀이 플랜트 쪽에서 약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쿠웨이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상처럼 해준다고 하면 또 중남미에서도 수주가 된다고 하면 올해 좀 긍정적으로 주가 흐름 기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좋은 종목은 뭐라고 보세요? 글쎄 종목은 사실은 단가를 이렇게 측정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가계부채라는 변수가 남아 있고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개월 연속으로 저점 경신하면서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리스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비중 확대 정도로만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설주들 랠리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